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취업하잖아요. 취업. 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력서를 이력서를 넣는데 공공기관하고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채용하는 데 있죠. 공채하는 데는 어떤 기간 기준, 이력서 기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면접, 서류 접수,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 합격, 그 다음에 다시 증빙서류 받고 최종 합격.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정도 여유가,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여유가 막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사기업에 워크넷이나 어디에 구인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요, 기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써져 있지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기업은 사람이 나갔을 때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광고가 딱 뜨면 하루 이틀 만에 모집이 끝난다고 되고 채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고가 나오는데 내가 생각하면서 갈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떨어지는 거예요. 서류 넣어도 연락도 안 옵니다. 이미 채용돼 버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워크넷에 보니까 며칠 전에 광고가 나왔어. 광고가 나왔는데 계속 채용 중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그분들이 내리질 안 하는 겁니다. 채용했으면 그걸 내려줘야 되는데 내리질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는 방치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데 생활정보지나 이런데 구인 광고가 나오시면 혹시 마음에 없더라도 한번 늦기 전에 뭐 할 것 같다 하면 바로 서류를 집어넣고 면접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어떤 분이 이제 질의가 온 거 있었습니다. 어떤 질의가 왔냐면 감단 계약에 대해서 질의가 왔습니다. 감단 계약이 뭘까요? 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지금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설관리, 즉 건물의 관리로 들어갔을 때 일반직 근무하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을 했을 때 감단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즘은 들어가면 전부 이런 근로계약을 내요. 근로계약 다 합니다. 공무원이든 어디든 다 근로계약 하신다고 보면 돼요. 최초 근로계약은 내 업무가 어떻고 내 근로시간이 어떻고 계약을 급여는 어떻고 해서 정확하게 계약을 합니다. 모든 직장이 근로계약을 안 하면은 지금은 문제가 돼요. 근로계약서에 서명이 안 돼 있고 하면 나중에 내 월급을 더 달라 뭐 달라 했을 때 회사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근로계약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에서 어떤 게 있냐면 감단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단계약. 이게 뭘까요? 감단계약? 내가 지금 근무하면서도 내가 감단계약 해당자인지도 모르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한번 감단계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단계약이 뭐냐? 감시직 근로자들. 감시직 근로자가 누굴까요? 경비하시는 분들, 감시하는 분들. 그 다음 단속직, 뭘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게 뭐냐, 시설관리. 일이 막 바쁠 때 바쁘고. 근데 단속직인데 어떤 근무냐? 교대 근무. 주야비나 24시간 막교대 하시는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은 단속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게 뭔가요? 뭐 때문에 이게 감단 계약을 합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주간 근무는 관계가 없어요. 주간 근무는 주간 근무 수당에 따라서 임금 단가에 대해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휴일, 야간 1.5배 올라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심야시 10시 이후라든가 이런 시간에 휴일 1.5배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에 근무하면 여러분들 임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장 들어갈 때 그렇게 생각해서 들어갑니까? 임금이 나왔어. 그냥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임금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교대 근무를 한 직에 들어갔어. 근데 3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교대 근무에 300만 원 나오면 이미 감단 계약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임금은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임금 하면 통상 임금이 거기에 수당까지 다 포함돼서 계약을 합니다. 뭐 추가로 돈 더 나오는 거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럼 감당 계약이 뭘까? 감당 계약을 안 하면 그 만약 임금이 내 임금이 300만 원인데 감당 계약을 안 하고 내가 근무하면 교대 근무하다 보면 야간도 들어오죠. 휴일도 들어오죠. 그럼 그걸 단가로 계산해 버리면 300이 아니고 한 400만 원 좀 받아야 된다고. 400만 원, 350, 400을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감단 계약을 직원하고 해요. 그럼 감단 계약이 우리가 들어갈 때는 감단 계약인지도 막 모르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감단 계약을 하려고 하면 내가 직원하고 감단 계약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감단 계약은 회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감시 단속직 근무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겠습니다 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해서 승인 받아야 돼. 그래서 승인해주면 당신의 사업장은 뭐니까 감단 계약 해도 되는 사업장이나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자, 승인해줬어요. 그러면 승인 조건은 일단 감시 단속적 근무를 해라. 그랬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왜 휴일 뭐 해도 그 수당을 안 주고 통상적으로 내가 오늘 금요일 날 근무했는데 내 순번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들어왔어. 그러면 그것도 주중 그냥 근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시 단속직 급여 체계가 틀립니다. 그러면 제가 뭐 급여 체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급여 체계가 틀리다. 그래서 급여 부분을 조금 회사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에 저촉을 안 받고 이 신고를 했을 때는 세이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신에 감시 단속직 근무자들은 교대 근무하잖아요. 24시간 야간 근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뭘 줘야 될까요? 야간 근무 때 휴게 시간 줘야 되는가? 왜? 오버타임 있잖아. 그냥 24시간 풀 근무하면 무슨 말일까? 자, 경비 두 분이 근무했다 칩시다. 한 분은 주간 근무했어요.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면은 18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뭐 점심시간 빼도 9시간 정도 돼. 근데 만약 18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는 근무 시간이 한 15시간 되잖아요. 9에 15 해야 24시간이니까. 그럼 15시간 근무를 줘야 되잖아요. 휴일. 그것도 막 1.5에 야간 수당까지. 그렇게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단 계약을 해서 대신에 저녁에 휴게 시간을 정확하게 주는 겁니다. 한 6시간 쉬어라. 어느 시간부터?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지정을 해요. 자기네가 사인을 합니다. 이 시간은 휴게를 충분히 정확하게 해라. 그러면 푹 자나 휴게 시간을 쉬어라 했으니까 그 다음 조건이 뭐가 됩니까? 휴게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감시 단속직 근무자들로 계약된 업장은 여러분들 휴게실이 제공됩니다. 이 근무지에서 그냥 뭐 이렇게 자빠져 자는 거 말고 휴게실 옆에 침대라도 별도로 있고 냉장고 있고 텔레비 있고 그게 기본이에요. 냉장고, 텔레비, 침대는 기본. 그 다음 뭐 그게 전자레인지, 뭐 전기 밥솥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거는 또 추가지만 기본은 냉장고, 침대, 텔레비가 있어야 휴게시설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 안락한 데에서. 근무지에서 막 그냥 근무하고 짬뽕 되면은 이게 분리가 안 됐으면 휴게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휴게실을 할까요? 자, 경비분들은 만약에 내 혼자만 근무해. 그러면 내가 휴게 시간을 할 때는 어떤 보안 장치를 걸 수 있다던가 내가 근무에 막 자꾸 그 신경을 쓰지 않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비상 걸려서 화재나고 막 이럴 때는 특수한 경우에 인정되는 거고 그 경우 외에는 휴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 놓고 좀 휴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휴식 시간을 조금씩 조정하는 겁니다. 뭐 8시부터 휴식하면서 6시간 가는 사람 10시부터 휴식하고 12시부터 휴식 이걸 조정하면서 자기네들이 근무 휴식 시간을 조정해서 짜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감단계약 근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시 단속적 근로에 들어갈 때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감시 단속직 근무라고 내가
요즘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찍고 했지만 딱 회사 서류 오면 자기가 자필로 그런 건 다 써야 돼. 감시 단속직이라고 쓰고 서명하고 한 부씩 갖고 도장 꽝꽝 누르고 간인이라고 간인 이렇게 해서 반반 도장 찍는 걸 사이간자 써서 간인 이것까지 다 해서 보관해요. 그래야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감당계약 했는데 자, 그러면 감시 단속직 근무에 대해서는 아셨죠? 어떤 거냐? 내 근무 형태가 감시 단속직 근무 형태다. 즉 휴게 시간하고 교대 시간 하니까 급여에 그걸로 친구가 들어갔을 때 휴게 시간을 충분히 해당된 휴게 시간은 내가 보장받는다. 이게 감시 단속직 업무입니다. 그러면 감시 단속직 업무한테 막 이 일 저 일을 시킬 수 있나? 그거는 근로조건이에요. 근로조건하고 감시 단속직 업무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기로 들어갔는데 나는 전기에서 근로계약서에 뭐뭐뭐 한다. 그런데 나는 전기 하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까지는 인정되지만 갑자기 막 뭐 화장실도 뚫어라, 뭐 건축하는 뭐 텍스도 갈아라. 지금 업무 범위를 막 벗어나잖아요. 아니면 내가 보일러 쪽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보일러 쪽만 갔는데 야, 너 특고압 전기실도 가봐라 막 해서 뭐 잘못 위에서 시키고 그냥 강압적으로 시킨다.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나는 기계직이라고 명시를 정확하게 있어. 이랬을 때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는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면 업무 침해가 내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 범위 부분은 만약에 여기가 뭐 직원이 여러 명 없어요. 저녁에는 나 혼자만 근무하고 하면 전기도 봐줘야지, 통신도 봐줘야지, 보일러도 봐줘야지, 예를 들어서 뭐 막 이것저것 소방도 봐줘야지, 이렇게 이 업무 범위가 좀 늘어나죠. 그것은 본인이 감수하고 가서 일을 하셔야 돼. 그리고 위에 분들이 일 계약이 참 두리뭉실합니다. 계약서에 뭐 그렇다고 오만 걸 다 설비 뭐 용량 이만큼씩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리뭉실하게 요거 한 장에 이런 종이 한 장에 말이야 요만큼 몇 자 근로 내용은 한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 근로를 이렇게 상세히 쓰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당 근로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해서 근로계약해서 범위를 벗어나서 한다. 이럴 때는 부당 근로 부분을 해석을 못 하시면 노동부 같은 데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부당 근로인지 아닌지 판명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들 있잖아, 계약서. 최초 본인한테 계약서 사본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분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런 데 가서 자문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오만 강압적으로 업무를 이 업무 전무 막 시키고 하는 거는 부당 근로이기 전에 그건 갑질 근로죠. 갑질이 그냥 갑질로 야, 이 새끼야 이거 좀 해 임마. 이 새끼만 뭐든지 다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사하고 부하 간의 그런 관계로 업무 부분이 잘 안 된 거고, 업무 분장 같은 걸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열악한 현장인 경우에 사람이 많이 없다 보면 참 그렇게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30명 정도 직원이 된다 그러면 이제 파트별로 다 몇 명씩 되잖아요. 전기도 한 5명, 기계도 한 5, 6명, 뭐 이렇게 통신도 딱딱딱딱 그렇게 해서 건물 관리가 찌어져 가고 한 15명만 돼도 5명씩 되잖아. 전기, 기계, 뭐 방제 이렇게 하면 다섯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저희 현장 같은데 소장 하나에 뭐 그냥 2명이야 2명. 그러니까 기계도 전기도 없어요. 뭐 저도 뭐 그냥 화장실도 뚫으러도 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 거예요. 현장이 적으니까. 그럴 때는 뭐 우리가 대신에 업무 시간 내에 업무가 이루어져 버리면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고 일을 해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해주고. 우리가 기술이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기술 없는 것까지 막 시키면 안 되지. 자, 시설 관리에서 보니까 기술도 없는데 고난도의 기술을 막 시켜요. 막 뜯어 다 고치고 말이야. 해체하고. 이거는 범위가 아니에요. 단 범위가 아닌데 하는 거. 저도 합니다. 내가 기술이 있어. 기술이 있으면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자동차.
자동차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이잖아. 운전하고 조수. 그 자동차 내부에서 표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운영. 자동차 안에서 운행하면서 뭐 세차도 하고 그다음 뭐 윈도우 브러쉬 갈아 넣고 이런 거. 뭐 바퀴 뭐 빵꾸 떼우고 이 정도. 그다음 엔진 오일 갈아넣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도 우리 업무라고 치면 그다음 뭐 아니면 벨트 나갔어. 그러면 그런 것 갈아넣는 거, 이 교체. 이 정도는 우리 시설 관리 업무라고 치면 엔진이 터져버렸어요. 뭐 어디가 막 새. 그럼 엔진 뜯어내고 보수해야 돼. 이런 건 우리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 외주. 그 왜 정비공장 가야 되지? 정비공장 가야 되는 부분. 보일러도 그런 게 있어요. 전기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기술력, 안전도 있고 기술도 있고. 뭐 전기에 뭐 V12를 인출한다. 보일러에 오버홀 공사, 세관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못 하잖아요. 세관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계 장비가 다 있어야 되죠. 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뭐 수신반이다 하면은 뭐 휴즈도 갈고 뭐 중계기도 소방이면 중계기도 교체하고 이 정도 교체 이런 경미한 건데 수신반 자체가 고장 나버렸다. 아니면 소화전 펌프 자체가 뭐 문제가 돼버렸다. 펌프 모터 말고 펌프에 막 줄줄줄 새고 가스켓도 갈아야 되고 막 할 때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술자가 어디서 공사업체에서 수년간 굴러먹다 온 사람이 딱 오면 그거 다 하고 용접도 다 질질 하죠. 그런데 보통 시설 관리에 그런 분이 많이 없다는 거지.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IMF 시대에는 뭐 건설업들이 전부 도산하면서 그런데 날고 기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설 관리 현장에 진짜 거기에서 만약에 500만 원 받으면 이런데 250만 원 받고 다 와서 근무했어요. 야, 그분들은요 용접도 잘합니다. 직 그냥 대본 그냥 직 대. 우리는 티릭 되지도 붙지도 안 해. 잘하더라고요. 야, 조선소에 있던 분들은요 뭐 하나 만들려면 이만큼 하는 파이프보다 직 하면 그냥 쫙쫙 붙어요. 야, 참 그 기술입니다. 기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시 단속적 근무는 어떤 것이냐, 감단 계약을 하는데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감단 계약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임금, 우리가 회사에서 임금 부담이 너무 세다. 그리고 할 때 교대직하고 교대직 근무, 경비하고 시설에 국한돼 가지고 감단 계약 업무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약하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조금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출을 좀 줄이려고 그다음 뭐 그게 막 뭐 남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단 계약 했으니까 나는 감단 계약하고 업무하고는 또 전혀 별개다이지. 아, 나 감시 단속직이니까 말이야. 감시만 해야 돼. 단속만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단속직이라는 것은 뭘 단속하는 게 아니고 경비는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감시. 주 업무가 감시. 우리가 단속직이라고 하는 거는 일 있을 때는 끈을 딴이에요. 끈을 딴. 그 다음 속행. 이어질 단속. 속행. 이어지고 끊었다, 쉬었다. 이렇게 하는 게 단속입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감단 계약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의 뭐 교대직으로 주간 근무 안 하면 감단 계약직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든 어디든. 그래서 감단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